파란 하늘과 선명하게 대비되면서도 한 쌍처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샛노란 은행잎이 눈송이보다 더 아름답게 나풀거리며 눈앞으로 쏟아져 내렸다. 와, 어머, 이벤트인가 봐. 어머머, 좋겠다. 약간의 질투와 부러움. 그러나 그보다 더한 영화 같은 장면에 참지 못하고 감탄을 터트리는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귓속을 파고들었다. 창피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당장에 어딘가로 뛰어들어가 숨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 순간을 한없이 즐기고 싶은 감동이 그런 마음을 보드랍게 눌러버린 탓에 그 자리에 서서 소리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한 번 더 할까? 아니야, 아니야. 됐어. 샛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저절로 떨어진 게 아니었다. 그가 날 나무 아래에 세워두고 저 멀리로 갔다가 달려와 두어 번 발로 세게 찬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가을을 품고 있던 나뭇잎이 내 위로 시원하게 떨어져 내렸다. 자랑스럽게 으쓱하며 몇 번이든 해줄 수 있다는 그의 치기 어린 모습이 멋져 보였던 어느 가을의 한 장면이 비에 젖어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은행잎과 함께 겹쳐져 눈앞을 가득 채웠다. 성아씨 뭐해? 파사삭 소리와 함께 선명했던 추억이 먼지처럼 부서져 나갔다. 함께 일하는 우연히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그녀에게 불쑥 말을 걸었다. 손님이 왜 안 오나 내다본 거예요? 깊은 한숨과 함께 현실로 돌아온 성화는 단련된 사회생활의 순발력으로 받아넘겼다. 그래요? 난 뭔가 오래전 어떤 일을 떠올리는 것 같기에 궁금했는데. 그랬어요? 멍해 보였나 보네요. 사실 되게 센티멘털하게 만드는 날씨잖아요. 어머, 오연 씨가 첫사랑 생각해놓고 저한테 떠넘긴 거 아니에요? 아하하.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한 오연의 모습에 성화는 그대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괜히 진지하게 반응해서 서로의 과거를 파헤쳐봐야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일이었다. 오픈 주방 한쪽에서 재료를 손질하던 기성이 그런 두 사람을 흘끗 보고는 창밖의 경치로 눈을 돌렸다. 은행잎이 차가운 가을비와 함께 떨어져 내리는 게 보였다. 아, 참. 성아 씨, 지난번에 학원 등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등록했어요. 물론 등록했다고 다 된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잘 될 거예요. 고급반으로 결정되겠죠? 성아 씨 실력이면 고급반이겠지. 오현 씨의 그 애매한 억양은 뭐죠? 믿는 것 같으면서 믿지 않는 느낌인데요. 아니, 왜요? 믿어요. 믿습니다. 에이, 아닌데.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었을 텐데. 저기 기성 씨처럼요? 그건 아니죠. 기성 씨는 원래 말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성아는 장난스럽게 웃고는 기성을 흘끗 보고 눈을 맞추었다. 원치 않는 대화에 억지로 끼어들게 한 건 아닐까 해서 미리 눈으로 사과를 한 것이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그저 편하게 반응한 건지는 몰라도 기성은 살짝 미소 지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재료 손질에 열중했다. 어서 오세요. 딱 맞춰 손님이 가게로 들어서 주었다. 성아는 아르바이트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성이나 오현과 개인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다. 성아의 짧은 아르바이트 시간은 점심 식사 시간이 얼추 정리되면서 끝이 났다.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말을 하며 그녀는 재빨리 준비를 마치고 가게를 나섰다. 오늘은 일을 시작하면서 미리 점심은 먹지 않고 그냥 간다고 말을 해두었다. 평소 손님이 많지 않으면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기성이 만들어준 점심을 먹었기에 오늘은 준비하지 말라고 말을 해둔 것이다. 찰박찰박. 바쁘게 약속 장소로 향하는 성아에게 가을비는 더 이상 은행잎을 떨구며 추억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다. 우산 안으로 바람 따라 살짝살짝 흘러드는 비를 막아내며 차가워지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기껍지 않은 약속이었다.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일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마음을 헝클이고 감정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다시 만나는 사람이 전 남편이라면 더더욱. 많이 기다렸어요? 만날 약속을 정한 순간부터 무겁게 짓눌린 감정을 날려보내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온 힘을 다해 꺼낸 인사말이었다. 오랜만이라면 오랜만인 만남인데 조금의 무뎌짐도 없이 바로 어제 이혼한 것처럼 온갖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다. 커피숍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잘생긴 외모도 그녀를 향한 열정적인 눈빛도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을 것 같은 넓은 가슴마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익숙했다. 인사말을 위해 일부러 늦은 건 아니었다. 그와의 만남을 평범하게 만들기 위해 일이 끝난 후 뒷정리를 하고 평소와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느라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다. 방금 전에 왔어. 비 오는데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서 오지 그랬어? 조심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늦었지. 다정한 그의 태도에 슬쩍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의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싫어서 모르는 척 눌러버렸다. 그가 왜 여전히 다정하게 대하는지 따지면 피곤해지는 건 그녀였다. 처음부터 무디게 반응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춥지? 손.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그녀의 손이 차가워진다는 걸 여전히 기억하는 그는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을 버리처럼 내밀었다. 그러다 더 이상 그럴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의 표정을 보고 퍼뜩 깨닫고는 침울한 얼굴로 손을 거두었다. 성아는 그의 반듯하게 솟은 콧대를 잠깐 노려봤다가 눈을 돌렸다. 커피숍의 커다란 통창 너머로 가을을 잔뜩 품은 풍성한 가로수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미처 청소하지 못한 낙엽이 그녀의 속마음처럼 바닥에 어지럽게 뒤엉켰다. 집 문제는? 성아야, 따뜻한 거 뭐라도 마시고 이야기하자. 정수가 집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유를 들어 만나자고 했을 때 핑계라는 걸 알았다. 그래도 일이 만나러 나온 건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것들이 단순하고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인정하는 것과 그 일을 감당하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 힘들어. 인정하는 것 따위는 안 하고 싶어. 그냥 단번에 끝내버리고 잊어버리면 안 될까? 성아는 남은 힘을 쥐어짜서 담담한 얼굴을 한 후에 음료를 시켰다. 음료가 나오기까지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정수는 자신의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잡은 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시간을 보냈고 그녀는 창밖 풍경에 몰입한 것처럼 집요하게 쳐다보았다. 마침내 나온 음료는 누구든 먼저 입을 열어야 할 때를 알리는 시작종과 같았다. 필요한 거 있어요? 그녀가 만남의 목적을 빨리 이루길 바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수는 이혼하면서 성아에게 집을 넘겨주었다. 합의 이혼이라서 번잡한 것도 없었고 오래 끌지도 않았다. 양가 부모님도 조용했고 결혼을 널리 알리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지인 말고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었다. 외적으론 아주 이상적인 이혼이었다.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이, 아니, 성아가 압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 물론 정수 입장에서 본다면 성아가 아니라 정수가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혼의 원인을 정수가 제공했다는 것에서 그에게 돌아갈 상은 없었다. 성아는 통째로 집을 넘겨받은 덕에 이 자리에 나온 셈이었다. 그래서 그가 집에 있던 물건 중에 무언가를 원하면 그에게 내줄지 말지 그녀가 결정해야 할 일이 되었다. 왜 그런 생각이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정수는 그런 목적으로 집을 통째로 넘겨준 건지도 모른다. 이혼은 성아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최선책이었지 그가 원하는 건 아니었다. 그는 이혼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어쩌진 못했지만 그녀를 여전히 원한다는 걸 온갖 것들을 통해 표현했다. 정수는 성아의 꾹 담은 입술에서 힘겹게 눈을 돌렸다. 1년도 다 채우지 못한 결혼 생활. 성아의 따뜻한 미소와 부끄러운 눈짓, 열정적인 몸짓까지 어느 것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다. 매일 입을 맞추며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온몸으로 확인하는 시간들이 행복했고 두 몸이지만 언제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안정감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힘들지 않아? 하루 2시간 일하는 걸 힘들다고 투덜거릴 내가 아니잖아. 그래. 누구보다 부지런한 당신이니까. 정수 씨만큼은 아니지. 성아의 말에 정수는 얼굴을 굳혔다. 그에게 화를 낸 적 없는 그녀가, 심지어 이혼 과정에서조차 작정하고 화내지 않은 그녀가 그의 한마디에 뾰족하게 나를 세워 비꼬았다. 그녀가 그의 어떤 면에 대해서 한 말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두 방면 모두에 대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아팠다. 부지런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고 말하면 변명이 될까? 아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변명이겠지.